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난밤에 또 하나의 충격적인 결정이 있었죠. 국민의힘 윤리위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결정을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잠시 후에 1시 반에 제명과 관련된 본인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자, 이게 본인이 지금까지는 직접 나서지는 않아 왔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본인이 직접 등판하겠다는 거죠. 과연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그리고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지 잠시 후에 1시 반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저희 뉴스가 끝난 뒤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그 전에 내용이 좀 파악이 된다면 여기 대변인도 두 분이 계시니까 저희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와 관련된 얘기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젯밤에 갑자기 전해진 겁니다. 그 시기도 굉장히 묘합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이 나오자마자 직후에 기다렸다는 듯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결정이 된 겁니다. 자, 심야의 기습적인 제명 조치 발표. 일단 여기 두 분 다 계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원래 정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네. 예상을 했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사전 통보도 없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징계가 진행 중이고 윤리위원회에서 소명하라라는 연락을 받아서 소명 자료를 작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윤리위원회, 정상적인 윤리위원회 절차가 진행됐다면 일종의 기소를 한 당무감사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하는 동시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로부터도 소명의 기회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보셨겠지만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 징계 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무려 5시간이나 가서 본인의 무고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네. 징계 시효가 끝났다든가 이런 식의 그 발언 기회를 줬는데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저는 적어도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래도 마지막 남은 희망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네. 윤리위원회에서도 내놓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그런 기회조차 없이 기습 제명 조치한 것은 대단히 저는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윤리위의 결정, 가장 주된 내용은 그것이죠. 당원 게시판. 이 게시판에 이 당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특정인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심사하는 게 주된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윤리위에서 결정문 전문을 냈는데요. 저희가 입수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마치 윤리위원장 부부가 계엄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가공을 했다. 그리고 윤리위의 정당성과 권위를 훼손했다. 그래서 테러리스트의 전술에 해당된다. 이런 행동들이요. 그러면서 전직 대표로서 신뢰받을 자격, 품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게시판 글에 대한 논란이 가장 주된 심사 대상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새로 임명된 윤리위원장이잖아요. 네. 그 윤리위원장에 대한 비난도 이번에 심사에 포함이 된 건가요? 글쎄 저도 그 윤리위원회 결정문을 봤는데 굉장히 길게 설명해놨어요. 당원 게시판 문제와 함께 윤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지적했는데 저는 이게 과연 윤리위원회가 징계 대상이라고 안건으로 올렸던 내용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격을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종의 사감이 작동해서 가중처벌을 한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더군다나 윤리위원회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우리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동안 그 법조 경력을 오래 갖고 있었던 분이 윤리위원장을 맡았던 경우가 네. 많습니다.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도 일정 정도 뭐 존경받는 분들이 윤리위원회를 맡아서 이분이 그 결론을 내리면 그래도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결론을 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윤민호 위원장이 선임됐었을 때 과연 그런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인사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기했다고 해서 조금 더 가중 처벌한 것 같은 인상을 네. 판결문 자체에 남긴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죠. 네. 이번 사안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있으니까요, 엄연히.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측의 입장을 들었다면 그 상대 입장도 있을 것 같아서 강전혜 대변인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방금 윤리위의 결정문 내용 네. 좀 너무 포괄적이다. 어떻게 잘못 이해하면 어디 윤리위에 이렇게 비난을 해? 뭐 이런 것도 혹시 포함이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당무감사위원장에 대해서도 직접 고소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징계 절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리위가 처음에 구성이 됐을 때 윤리위원들의 명단이 공개가 되면서 개인에 대해서 문제 제기들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부 위원 같은 경우에는 자진 사퇴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특히 지금 윤리위원장의 경우에는 방첩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가족의 이야기까지 끌어들이면서 굉장히 좀 크게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이 이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너무 과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일반 당원도 아니고요. 전직 당 대표로서 이런 형태의 행동을 하는 것들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그리고 당 대표로서 이러한 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습을 하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방관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들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당의 명예를 훼손했고 그리고 당 게시판의 운영에 있어서를 문제 제기하고 있다. 이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혐의점들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이 나온 직후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이 났죠. 한 전 대표는 SNS에 곧장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는 짤막한 글을 남긴 건데요. 이제 잠시 후에 1시 반에 본인이 직접 등판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미리 좀 짚어보자면요. 전 궁금한 게 단순하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일단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어디로 가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여러 절차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윤리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경우에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야 확정이 되는 그렇죠. 것인데 최고위가 뭐 당장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만 네. 이때 이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의결할 것인가라는 네. 문제도 있고 지금 당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과연 옳은 조치인가 이것에 대해서 반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대안과 미래라는 그 23명의 의원이 본인들의 실명을 적어가면서까지 이것은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다. 네. 위헌적인 행동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와 비교적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권영세 의원조차도 네. 이것은 그 형벌과 책임에 있어서는 비례성의 원칙이 있는데 네.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징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과연 지금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제명이 올바른 판단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행보가 네. 예정돼 있다고 봐야겠죠. 제가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라고 여쭤본 이유는 오전에 기자들이 장동혁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윤리위 결정이 너무 센 거 아니냐? 이거 혹시 뒤집힐 가능성 있냐 했는데 전혀 뒤집힐 뜻이 없다라고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최고위에서도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인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는 한동훈 전 대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친한계 인물들도 여럿이 있잖아요. 김종혁 최고도 징계 결정을 받기도 했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친한계는 물론이고 당 내에서 분위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뭐 건널 수 없는 강을 가는 건가요? 저는 이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장동혁이라는 인물이 전당대회에서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를 업어서 당대표가 되었을 때는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어떤 방점이 찍힐 것이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께서 예상을 했었던 거거든요. 오히려 당내에서는 왜 이 단계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끌고 있는 것이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형 날짜와 마치 묘하게 시간이 겹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형 뉴스를 이 부분으로서 조금 줄이려는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장도연 대표가 최근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들께서는 많이 실망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을 지키는 형태로서 강성 지지층들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서 이러한 절차들을 오늘 새벽에 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대변인님 개인적인 이제 추측을 기반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시기가 묘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